프랑스 도시계획가 르꼬르비제가 구상한 서민들을 위한 값싼 주거지.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불과했던 아파트는 대한민국에 도입돼 부와 낭만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도 야유회의 응원가로 많이 불리는 윤수일의 아파트. 대한민국의 성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국내 아파트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에 들어서며 도시화로 인한 인구 밀집과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라는 명칭은 건축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우리 손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1932년 조선주택연구원은 여러가지 주택 유형을 연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다양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충정로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충정아파트입니다. 초창기 건물 설계자이자 소유주인 도요타 다네요 이름을 따 한국식 발음인 풍전아파트로 불려지다가 유림아파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유엔군 호텔로 매입되었다가 아파트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1979년 도로 확장으로 인해 절반이 철거되고 보수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처음 지어진 아파트는 해방 이후 1957년에 탄생했습니다. 중앙산업에서 건설한 세계동의 종합아파트는 최초로 수세식 화장실을 도입한 아파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낙성식에 참관할 정도로 당시 한국 건축계에서는 꽤 주목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최초로 아파트먼트 하우스라는 명칭으로 소개되고 이후 아파트라는 말로 굳어지게 됩니다. 고급 아파트의 시초는 당시 연예인 아파트라는 별명을 가진 동대문 아파트입니다. 동대문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1965년에 완공한 7층짜리 중앙정원형 아파트입니다. 중앙정원형 아파트란 미음자 구조로 건물을 짓고 가운데 빈 공간은 자연광이 그대로 들어오도록 설계된 아파트를 말합니다. 동대문 아파트에는 주거지의 고급화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물건을 복도에 내놓는 것을 철저히 경비실에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 세운상가가 지어졌습니다. 세운상가는 세계의 기운을 가진다는 뜻으로 광복 이후 불법 판자촌이 들끓는 것을 보고 당시 불도저 시장으로 불리던 김현옥 시장이 주도하여 조성한 곳입니다. 종로구 종로 3가에 있는 세운상가는 당시 재력가나 정부 고위 인사 등이 거주하였으며 1970년도에서 1980년대 당시 전자산업의 메카로 불렸습니다. 같은 시기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외국인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1967년 용산구 한남동 힐탑 아파트는 당시 선진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초청한 외국인들의 거주시설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외국 기술자들은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최고급 대우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첫 외인 아파트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힐탑 아파트를 탄생시켰습니다. 국내 아파트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등장했고 집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자동식 전화가 설치되었습니다. 통조림 스프와 감자칩, 스파게티 등의 서양식 음식도 힐탑 아파트의 외국인 전용 매점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가파른 국가 성장과 아파트 건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서울시는 1969년 빈민주택의 불량함을 제거하고 환경 파괴나 불법 점거 등의 주택단지 등을 없애기 위해 대대적으로 와우 시민아파트 건립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6개월의 공사 기간으로 부실공사라는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입주 초기부터 갖가지 하자가 발생하자 와우 아파트는 즉시 보수에 들어갔으나 그 사이 15동이 붕괴됐습니다. 15동 주민 총 74명 중 30명이 사망하고 44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1970년 4월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 시장은 결국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와우 아파트는 시민아파트의 정리사업으로 철거되었습니다. 연평균 10%를 웃도는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한 70년대 한국 경제는 강북 생활권 위주의 서울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성장의 총이익을 키우기 위해 과밀화된 강북 구도심을 벗어나 주변부 신시가지 건설을 통한 다액도시 개발 구상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강남 개발로 실천에 옮겨졌고 1973년 대한주택공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공아파트 단지를 반포에 건설합니다. 22평에서 62평 3786가구의 반포 주공아파트는 강남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1975년 강남구가 탄생하고 1976년에는 반포동, 압구정동, 청담동, 도곡동이 아파트지구로 지정됐습니다. 1973년만 해도 5만 3천여 명에 불과했던 강남 인구는 1978년에 이르러 21만 6천여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 민간업체의 아파트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지역명이 주였던 아파트 이름에 최초로 건설사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단지가 현재도 부촌으로 잘 알려진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975년 4월 제1차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현대건설은 1969년 한남대교,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건설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 다른 민간 건설사 아파트들에 비해
이렇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유명해진 것은 1978년 7월의 특혜 분양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건설사는 5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공개 분양해야 된다는 주택건설촉진법을 무시하고 아파트 상당수를 정부 관리, 국회의원, 대학 교수 등 고위급 인사들에게 주변 집값의 50% 수준으로 특혜 분양했습니다. 이후 분양과 동시에 약 5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습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4만 원, 5천만 원은 당시 현대아파트 115제곱미터 한 채의 분양가였습니다. 16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아파트를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이 사건 이후 건설회사의 이름을 딴 아파트 이름이 유행처럼 늘어났습니다. 90년대 이후 개발 시대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수명은 다해가기 시작했고 아파트의 기능은 단순 주거 형태를 벗어나 생활 만족도와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1994년 삼성그룹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1만 193평의 판자촌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했습니다. 102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지어 본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은 그 이듬해부터 사업 건립 추진에 돌입했지만 이 계획은 3년 만에 난간에 부딪힙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국가가 부도 상황에 빠졌고 삼성그룹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 건립 대신 분양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로 계획을 바꿉니다. 경제가 불안했던 분양 당시 상황과 맞물려 타워팰리스는 미분양이라는 흑역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초기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 수준으로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인 2천만 원대에 한참 못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고급화 전략은 고위인사, 유명인 등 고소득층들의 입맛에 맞아떨어졌고 아이파크 삼성, 목동 하이페리온, 성수 갤러리아 폴레 등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연이은 성공 행진을 주도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아파트는 호텔과 놀이시설, 주거용 건물이 혼합된 초고층 빌딩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1년 완공된 해운대 두산 위브 제니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3개의 마천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101동은 80층, 301m 높이입니다. 올 하반기 완공될 해운대 LCT 더샵은 두산 위브 제니스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해운대 LCT 더샵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구 한국 콘도 자리에 건설하는 3개의 마천루 단지입니다. 1개의 랜드마크 타워와 2개의 레지던스 타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는 완공 시 411.6m 높이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이자 롯데월드 타워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됩니다. 완공은 올해 11월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대한민국 성장의 상징이자 시대적 사물입니다. 물과 공기처럼 우리 생활의 필수인 아파트는 서민의 생활뿐만 아니라 돈과 정치, 욕망이라는 수식어들도 함께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이 아파트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